죽은 남편의 문자 일부 그날 이후 멈춘 시계. 어떤 상실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었을 때 남겨진 사람의 시계는 그날로 멈춰버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미자 씨도 그랬습니다. 3년 전 남편 박철수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62세의 평범한 교사였던 미자 씨는 매일 저녁 남편의 사진을 보며 잠드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그녀의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는 미자 씨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 마음도 그리고 저를 떠난 남편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년 전 그날 남편 철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65세였죠.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늙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함께 했죠. 그런 남편이 갑자기 떠나버렸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딸 수진이는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제가 매일 남편 사진만 보며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어요.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잠결에 확인한 문자 내용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진실을 말해줘야 내가 편히 갈 수 있어. 발신자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박철수.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분명 장례식 직후 해지했던 번호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슬픔에 빠져서 환각을 보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다음날 또 문자가 왔어요. 미자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줘.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자야라는 호칭. 남편만이 저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딸도 친구들도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휴대폰 대리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직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번호는 3년 전에 완전히 해지되었고 발신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던 날 밤. 사실 우리는 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였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채로 집을 나섰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새벽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남편이 문자를 보내고 있다니. 이게 정말 남편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장난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날의 진실, 제가 숨기고 있던 그 무언가를 이제는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2부 사라진 보험금. 죽은 남편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정미자 씨의 일상은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보험금은 꽤 큰 금액이었고 미자 씨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험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을 때 일이에요. 행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보험금은 3년 전에 이미 인출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출한 적이 없거든요. 남편이 죽은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서 보험금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고 1년쯤 지나서야 그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릴까 생각했었죠. 그런데 돈이 없다니요. 집으로 돌아와 딸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혹시 내가 아빠 보험금 계좌 만진 적 있니? 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그 돈도 못 쓰고 가셨는데 어디 간 거예요? 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또 문자가 왔어요. 그 돈은 내가 숨겼어. 이유를 알게 되면 너도 날 용서 못할 거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보험금을 숨겼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요? 저는 남편의 사무실로 갔어요. 남편은 작은 보험 설계사 사무실을 운영했었거든요. 3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던 그곳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비밀 통장을 발견했어요. 철수 보험 설계사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었죠. 그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어떤 여성의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죽기 전부터 계속요. 그 여자의 이름은 김나영.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나영이는 제가 오랫동안 봉사활동에서 함께한 후배였거든요. 딸에게 통장을 보여주었을 때 수진이는 분노했어요. 엄마, 이거 아빠가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그 여자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절 배신했을 리 없다고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제가 모를 리 없다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영이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밤새 울었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죠. 남편은 왜 저를 속였을까요? 나영이는 30대 초반의 밝은 아가씨였어요. 저보다 훨씬 젊고 예뻤죠. 남편이 그녀에게 마음이 갔던 걸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나영이도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도 있었죠. 그렇다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나영이를 찾아가 진실을 물어보기로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날 배신했다면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어요. 3부 나영의 눈물. 정미자 씨는 남편이 돈을 보내던 여성 김나영 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과연 남편과 나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미자 씨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영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문을 연 나영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영 씨, 우리 남편이 왜 당신한테 매달 돈을 보냈는지 설명해 줄래요? 나영이는 당황한 표로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통장 사본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게 뭔가요? 당신과 우리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오해예요. 그 돈은 저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여기 분명히 당신 계좌로 송금되고 있잖아요. 나영이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아내가 힘들 때 쓰라고 돈을 보내는데 절대 미자 씨한테 말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냥 중간 역할만 했어요. 그 돈은 제가 받아서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곳이라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나영이는 또 다른 통장 사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곳에는 제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가 있었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만든 계좌였죠. 그 계좌에는 지난 5년간 모인 돈이 상당한 액수였어요. 선생님, 박 선생님은 선생님이 나중에 혼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선생님 몰래 하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미자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저를 위해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사실 박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통장을 미자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저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당신은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준비했는데 저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나영이는 죄가 없어. 그녀를 의심하지 마.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마치 제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대체 누가 이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정말 남편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저를 시험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의 죽음에 대해 다시 조사해 보기로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부 사이의 그림자. 남편이 자신을 위해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자 씨. 하지만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비밀로 했을까요? 그리고 남편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미자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보관된 사고 기록을 받아보았을 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3년 전 그날 밤 10시 23분 남편의 차는 외곽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대형 트럭과 충돌했어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죠. 음주도 아니고 졸음운전 흔적도 없었어요. 그냥 운전 미숙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고 현장 사진들을 자세히 보던 중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사고 현장 50m 뒤에 찍힌 다른 차량의 모습. 그 차는 제 사위 정우의 차였어요. 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딸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그날 밤 정우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니?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회사 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새벽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사고 현장 사진의 시간은 10시 30분. 회식치곤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위를 따로 불러 물었어요. 정우 씨, 그날 밤 당신 외곽 도로에 있었죠? 정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장모님, 그게 무슨 거짓말 하지 마세요. 경찰 사진에 당신 차가 찍혔어요.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장인 어른이 그날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급하게 만나자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오는 길에 사고 현장을 본 거예요. 경찰차며 구급차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장인 어른이셨어요.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리고 제가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왜 그날 밤 사위를 부른 걸까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걸요. 남편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했었어요. 제가 남편과 다툰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죠. 당신 왜 우리 돈으로 사위 빚을 갚으려고 해요? 그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잖아요.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미자야, 수진이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야. 정우가 무너지면 우리 딸도 무너져. 하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심하게 다퉜고 남편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사위를 만나러 간 거였죠.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정우는 알고 있어. 그날 누가 나를 쳤는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정우가 일부러? 아니,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정우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날 밤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나요? 정우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장모님, 오히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장모님은 그날 밤 어디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무서운 생각을 했었어요. 오부 죽은 자의 녹음기, 사위 정우의 의문스러운 행동, 그리고 계속되는 죽은 남편의 문자. 정미자 씨는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 씨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은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3년 동안 그대로 둔 곳이었죠. 낡은 코트 주머니를 뒤지다가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어요. 작은 녹음기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배터리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치지직 잡음이 들리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자야, 이 녹음을 내가 듣게 될지 모르겠구나. 아니, 어쩌면 듣지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만약 내가 죽으면 누군가는 이걸 찾을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가 다퉜던 그날 밤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정우의 빚을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었지. 하지만 미자야,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가 진 빚은 단순한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야. 그 뒤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돈을 받지 못하면 가족을 해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수진이를,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서야 했어.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자야, 내가 회사 돈을 빼돌리려는 걸 누군가 알고 있어. 협박 전화가 왔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진실을 숨기면 우리 모두 지옥에 갈 거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 그것도 익숙한 목소리. 아빠, 나 그날 봤어요. 아빠가 도로에 뛰어들었어요. 수진이. 제 딸의 목소리였어요. 아빠, 왜 그랬어요? 나를 지키려고? 엄마를 지키려고? 제발, 제발 돌아와요. 녹음은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노공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스스로 도로에 뛰어들었다고요? 그럼 자살이란 말인가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딸이 목격했다면 저는 딸을 불렀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아빠가 죽는 걸 봤다고? 딸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나도 아빠 뒤를 따라갔어요. 아빠가 너무 화가 나 보여서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차를 세우고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소리쳤어요. 아빠. 그런데 아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트럭 앞으로.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날 밤 또 문자가 왔어요. 내가 왜 뛰어들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